지난 몇 주 사이 중동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군사 뉴스가 아닙니다. 이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시대가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단 3천만 원짜리 드론 한 대가 수조 원짜리 도시를 흔들고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경제를 하루 만에 무너뜨릴 수 있는 현실. 그리고 그 공포 속에서 중동 국가들이 동시에 한 나라를 향해 달려들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왜 지금 이 순간 사우디, UAE, 이라크, 카타르까지 줄을 서서 한국 무기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성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선택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생산이 막혔고, 유럽은 납기가 7년 이상 밀렸으며 러시아는 전쟁 중이고 중국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초에 팔지 않습니다. 남은 건 단 하나, 실전에서 살아남은 무기, 바로 천궁2입니다. 2026년 이란의 대규모 공습이 시작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과 수천 개의 드론이 동시에 쏟아졌고 중동의 하늘은 단숨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단 2개 포대의 천궁2가 가동되며 96%라는 충격적인 요격 성공률을 기록합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건 한 도시를 살려낸 확률이었습니다. 그 순간 중동 국가들은 깨닫습니다. 방공망은 군사 장비가 아니라 생존 장비라는 것을, 그리고 더 늦으면 끝이라는 것도 함께 깨닫습니다. 이미 계약을 맺은 나라와 아직 기다리는 나라 사이에서 생존이 갈리는 상황,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무기가 생명을 지키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시간 싸움입니다. 수십조 원을 들고 와도 물량이 없어서 못 사는 상황, 심지어 생산 라인 투자까지 하겠다며 먼저 돈을 내겠다는 제안까지 등장했습니다. 단순 구매가 아니라 개발 단계부터 참여하겠다는 선언.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판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한때 검증되지 않은 무기라고 불리던 천궁2가 지금은 없어서 못 사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전쟁이 만들어낸 현실이고 선택지가 사라진 시장이 만든 결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질문을 파헤쳐야 합니다. 왜 중동은 이렇게까지 한국에 집착하는가? 그리고 이 기회가 단순한 수출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세계 방산 질서를 바꿀 전환점이 될 것인지.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역사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2026년 2월 말 중동 전역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긴장 상태로 유지되던 갈등이 한순간에 폭발하면서 이란이 대규모 공습을 감행한 것입니다.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과 수천 개에 달하는 드론이 동시에 날아올랐고 목표는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니었습니다. 정유시설, 항만, 공항, 그리고 경제 중심지까지 모두 표적이 되었습니다. 전쟁의 방식 자체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공격이 진짜로 무서운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비용의 비대칭입니다. 이란이 사용하는 샤헤드 계열 드론 한 대 가격은 약 3천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걸 기존의 방공 시스템으로 막으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패트리엇 같은 고급 방공 미사일은 교전 원칙상 2발을 사용해야 하며 한 번 요격에 약 100억 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갑니다. 즉 3천만 원짜리를 막기 위해 100억 원을 태워야 하는 구조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 비정상적인 구조가 중동 국가들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단순히 공격을 막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막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어도 수십 기, 수백 기가 동시에 날아오면 결국 방어하는 쪽이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드론 전쟁의 본질입니다. 실제로 두바이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국 영사관 인근 주차장에서 드론 공격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고 이란 측은 자신들의 공격이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여겨지던 도시, 초고층 빌딩과 관광산업으로 상징되던 그 두바이가 단 한 번의 공격으로 흔들린 것입니다. 관광, 투자, 금융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본 중동 국가들은 완전히 생각이 바뀝니다. 이제 방공망은 군사용 장비가 아닙니다. 경제를 지키는 보험입니다. 정유시설 하나가 타격받으면 하루에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공항이 마비되면 국가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도시 하나가 공격받으면 국제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속 문제입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갑니다. 지금 당장 막을 수 있는 방공망이 필요합니다. 계약서나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배치되어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미 무기를 받아 운용 중인 나라와 아직 계약만 하고 기다리는 나라 사이의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배치된 방공 시스템으로 실제 요격에 성공하며 생존했습니다. 반면 사우디와 이라크는 계약은 했지만 아직 물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공습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일정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생존과 위험을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결국 중동 전체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장 강한 무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무기가 과연 무엇인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 하필 천궁2인가? 중동에는 선택지가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선택지를 비교한 끝에 하나만 남은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선택지를 검토한 결과 천궁2만 남았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미국의 패트리엇입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실전에 검증된 시스템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운용되는 방공망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패트리엇은 사실상 선택지가 아닙니다. 이유는 단 하나, 시간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이 대량으로 주문을 넣으면서 생산 라인이 완전히 포화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주문하면 최대 10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10년을 기다릴 수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 다음은 유럽의 아스터 미사일입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공동 개발한 중거리 방공 시스템으로 성능 자체는 뛰어납니다. 하지만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문이 폭증하면서 납기 기간이 7년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역시 지금 당장 필요한 중동 국가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선택지입니다. 러시아의 S-400은 어떨까요? 성능만 놓고 보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러시아는 현재 전쟁 중이며 자국 수요를 충당하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강력한 제재가 따라옵니다. 실제로 터키는 S-400을 도입했다가 F-35 프로그램에서 배제되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아닙니다. 중국제 방공 시스템도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빠르게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이란이 운용하던 중국제 레이더와 요격 체계가 스텔스 전투기 앞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면서 실전에서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중동 전체로 퍼졌습니다. 무기 시장에서 신뢰는 단 한 번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또 다른 선택지였습니다. 드론과 단거리 위협에 특화된 시스템으로 이미 여러 차례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현실적인 선택지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자국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핵심 방공 시스템을 아랍 국가에 판매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막혀있는 길입니다. 이 모든 선택지를 하나씩 제거하고 나면 남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천궁2입니다. 지금 당장 배치가 가능하고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무엇보다 실전에서 96%라는 요격 성공률을 기록한 유일한 시스템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공급자라는 점입니다. 납기를 맞추고 계약을 이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나라라는 신뢰가 이미 쌓여 있습니다. 결국 중동 국가들은 선택지가 많아서 천궁2를 고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선택지를 검토한 끝에 유일하게 조건을 충족하는 무기가 천궁2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비교의 단계는 끝났고 더 냉정한 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어떤 무기가 더 좋은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지금 이 순간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에서 보면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은 생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은 자국 재고를 우선적으로 채워야 하는 상황에 들어갔고 동맹국들까지 물량을 요청하면서 공급망이 완전히 막혀버렸습니다.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계약한 물량조차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있지만 지금 당장 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유럽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스터 계열을 포함한 방공 시스템은 기술적으로 경쟁력이 있지만 생산 능력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문이 폭증하면서 납기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일부 프로젝트는 일정 자체가 불확실해졌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원하는 것은 몇 년 뒤의 약속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배치 가능한 현실적인 해답입니다. 러시아는 완전히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생산된 무기의 대부분이 자국 전선으로 투입되고 있고 수출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게다가 국제 제재로 인해 금융, 물류, 기술 이전 모든 부분에서 리스크가 극단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구매 자체가 정치적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빠른 납기와 가격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번 전쟁을 통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레이더와 요격 시스템이 실제 전장에서 기대만큼의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확신이 퍼졌습니다. 싸구려는 결국 비싸게 돌아온다는 인식입니다. 이스라엘은 기술적으로 매우 강력한 방공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시장을 넓힐 수 없는 국가입니다. 자국의 안보 전략상 핵심 무기를 아랍 국가에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경쟁 구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택지가 아니라 금지된 카드에 가깝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종합하면 하나의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글로벌 방공시장에서 동시에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성능, 납기, 신뢰,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국가가 사실상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공백을 한국이 채우고 있습니다. 천공이는 단순히 성능이 좋은 무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공급이 가능하고 실제 전장에서 검증됐으며 계약을 지키는 시스템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지면서 한국은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결국 중동 국가들이 느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존의 시작입니다. 다른 나라가 못하는 것을 한국이 해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이제 단순한 방공 시스템을 넘어 더 큰 영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물량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천궁이를 원한다는 것은 이미 끝난 이야기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누가 먼저 받느냐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상황은 더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현재 한국이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천궁 2포대는 최대 8개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미 계약된 물량만 보더라도 상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다수의 포대를 선계약으로 확보했고 사우디와 이라크 역시 대규모 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카타르까지 신규 요청을 넣으면서 생산 라인은 사실상 수년치가 이미 예약된 상황입니다. 이 말은 곧 지금 계약을 맺더라도 실제로 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느끼는 불안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됐고 위협은 현재 진행형인데 무기는 미래에 도착한다는 현실. 이 간극이 공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랍에미리트가 군용 수송기 C-17을 직접 보내 포대가 아니라 유도탄이라도 먼저 달라고 요청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완성된 시스템이 아니라 부품이라도 확보하겠다는 절박함. 이건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행동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일부 국가들은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것을 넘어 생산 과정 자체에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돈을 더 내더라도 생산 순서를 앞당기고 싶다는 요구, 심지어 생산 라인 확대 비용을 직접 부담하겠다는 제안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논리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순간입니다. 이 흐름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방공 시스템을 넘어 전투기와 미래무기 체계까지 관심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KF-21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의 실전 효과가 이번 전쟁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중동 국가들은 기존의 선택지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F-35는 정치적인 이유로 도입이 쉽지 않고 러시아와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는 신뢰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KF-21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5세대 전투기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지만 바로 그 점이 기회가 됩니다. 개발 단계부터 참여해 미래 물량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 등장한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중동 국가는 KF-21의 후속 블록 개발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 개발 파트너로 들어오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과거와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함께 만드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수요 증가가 아닙니다.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매자가 시장의 규칙 자체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하나로 좁혀집니다. 한국이 이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기회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모두 종합해보면 단순한 무기 수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중동이 한국을 찾는 이유는 갑자기 한국 무기가 좋아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기존 강대국들이 더 이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순간 그 공백을 한국이 정확하게 채워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강하지만 공급이 막혀있고, 유럽은 기술은 있지만 속도가 따라오지 못하며, 러시아는 전쟁에 묶여있고, 중국은 신뢰를 잃었고,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닫혀 있습니다. 이 5가지 조건이 동시에 겹치면서 글로벌 방산 시장에 거대한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천공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중동 국가들이 원하는 것은 더 이상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방공망 전체를 설계하고 유지하고 확장하는 파트너입니다. 즉, 한 번 거래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수십 년을 함께 가는 구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국가들은 공동 생산, 기술 이전, 유지 보수 체계까지 포함된 포괄적 협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기술을 공유받으며 자국 내에서 운영 능력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건 과거의 무기 시장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흐름입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단기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입니다. 기술 이전을 최소화하고 완제품 중심으로 판매하면서 이익을 빠르게 회수하는 전략입니다. 다른 하나는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기술을 공유하고 현지 생산을 허용하며 중동 전체의 방공망의 핵심 설계자로 올라서는 전략입니다. 물론 후자의 길은 리스크도 큽니다. 기술 유출, 경쟁력 약화, 정치적 변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기회는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진짜 메이저로 올라설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시스템을 설계하는 국가로 올라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동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돈을 들고 온 것이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자는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생산 라인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 개발 단계부터 참여하겠다는 요청, 그리고 장기적인 방산 협력 구조를 만들겠다는 의지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결국 남은 질문은 단 2가지입니다. 한국이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생산 능력을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기회를 단순한 수출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 중동 방공망 전체를 설계하는 중심국가로 도약할 것인가? 지금 이 순간 중동의 선택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쪽은 한국입니다. 이 기회를 잡는다면 세계 방산 지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놓친다면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세계 질서가 이동하는 순간입니다.